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참 덥네요. 역대급 더위라고 하는데요. 이런 날에 엘비검을 좀 시원하게 가줬음 하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은 어제 있었던 공매 대첩 평가, 그리고 공매도의 득가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뭐를 얻었는지 뭐를 잃었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 엘비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예, 그것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공매 대첩 전초전 이후에 한투현 K3 배치에서 경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K스타 공매 파산 7.15 선점 포고 및 8.15 자본 독립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선점 포고 경과 보고를 해줬습니다. 어제 우리 독립군의 자발적 매수세 4가 이어지는 광경, 우리의 저항이 시작되는 그 현장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공매도가 우리 의지를 짓밟기 위해 잔인하게 실탄을 쏘아내는 모습도 똑똑히 봤겠죠. 특히 3시 1분 30초 정도 됐을 거예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핵폭탄이 떨어지는데 하늘에 대고 그냥 소총을 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어쨌든 공매도의 놀이개로 전락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현실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K스탑에서 경과 보고를 했는데 공매도는 어떤 전략을 했고 공매도는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3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진입하기 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죠. 예, 일단 이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공매도는요. 이게 낮은 가격도 아니고 만약 2, 3%대였다면 어제 오후 3시에 LB 주가가 2%대, 3%대 내지는 마이너스 대였다면 무리 없이 들어오는데 그냥 신경 안 쓰고 들어갔겠지만 어제 3시 가격이 약 18%대 정도 상승했던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들어오기 정말 애매한 가격인데 확실히 저가도 아니고, 근데 이 상황을 또 살펴보시면요, 여기가 셋인데 분틱을 좀 보시면 이렇게 완연하게 잘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20% 넘게 상승하다가 22% 정도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한번 수익 물량 실현이 나오고 어느 정도 약간 기간 조정하다가 이때가 셋이었는데 어느 정도 좀 이제 하락이 좀 멈췄죠. 하락이 멈추고 재차 이제 반등하려고 할 타이밍에 만약에 이게 18%대였는데 이게 만약에 갑자기 매수세가 확 붙는다 싶으면 상한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또 훅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만약 이게 실패가 되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은 순간 훅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빠지긴 빠졌는데 만약 실패를 한다면 순간 10% 정도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만약에 이 운동이 실패를 한다면 모든 원망을 주체자한테 돌리기 쉽겠죠. 그래서 일단 공매도들은 우리가 2일 전에 이미 예상은 했었습니다. 아마 진입하기 애매한 구간, 좀 약간 쉽게 진입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가격대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리를 만들어 놓고 훅 빼버려요. 훅 빼버리면은 공매도들이 얻을 수 있는 거는 모든 원망을 자기들보다는 이 운동을 마련한 주체 쪽으로 원망을 분산시킬 수 있었겠죠. 일단 잠시만 이야기를 3점포로 좀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공매 대첩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가 예상을 했었죠.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LB 주주분들은 그렇게 자금이 물론 많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분들은 현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도 LB를 더 사기 위해서 공매 대첩에 참여하기 위해서 L생을 팔았을 건데, 왜냐하면 또 LB 주주분들은 LB랑 L생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게 LB는 오르는데 L생은 또 떨어지지 않을까, 그 L생의 자금으로 LB로 옮길 테니까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는 둘 다 올랐습니다. LB도 상승을 했고요. L생도 같은 효과로 올라줬어요. 근데 재밌는 게 엘파 역시 어저께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엘파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글쎄요, TS바이오가 매각 대금을 무리 없이 조달해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월 30일에 이사짐 변경도 있고 새로운 사업 추가하기 위해서 정감 변경을 했겠죠.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지만 이제 보름만 있으면 엘파 매각 대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약 150억 이상, 최대 세율로 따져봤어요. 그냥 40% 따졌는데
최소 150억 이상의 현금이 이제 회사 대표한테 생기는데 과연 이 자금을 어디에 쓸지, 그리고 이 자금이 만약 LB와 관련된 어떤 것이라면 현재 주된 예상치는 LB 주담대 상환이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조만간입니다.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요거에 대한 호재가 좀 있지 않았을까, 미리 선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어제 넥사 같은 경우는 BW가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240억 원이 돈이 생겼는데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중에 130억 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 예정이에요. 물론 현재 넥사가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윗꼬리도 달리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흐름이 좋아요. 넥사 같은 경우는. 근데 넥사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백신 때문에 그런 거죠. 나노코박스의 출시는 이제 기정사실한데 더 정확히 과학적 검증을 받고 있어요. 이제 출시된 이후에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 더 과학적인 검증을 받고 있는 건데, 결국 이 백신이 성공해서 출시한다면 백신과 관련해서 LB를 중심으로 백신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백신과 관련해서 사업하고 있는 여타 종목들을 봤어요. 그래서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는 대만 건데 대만의 판권을 사온 경우로 한번 한국 BNC를 예로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코박스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백신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판권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더라라는 걸 예를 들었는데, 그거 플러스 이제 람다 변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중남미에서 심각한 수준입니다. 람다 변이가. 근데 중남미는 중국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남미 국가들 백신 접종률이 50%가 넘는데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 이유는 글쎄 중국 백신이 효과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뉴스를 살펴보시면 중국 백신은 일단 미국 화이자나 독일의 바이온테크보다 항체 수준이 중국 백신 접종자보다 10배가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시노백보다는 10배 높다는 거, 그러니까 중국 백신은 10배 낮다는 이야기가 돼요. 또 게다가 코로나 걸렸다가 회복한 환자에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항체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중국 백신이. 그래서 중국 백신이 물백신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중남미는 잘 아시다시피 일단 가격이 경쟁력이어야 돼요. 물론 더 중요한 거는 약의 효능이겠죠. 백신의 효능인데 가격까지 나노코박스는 지금 저렴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효능 같은 경우는 과학적 검증도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 끝나고도 긴급 승인을 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과학적 검증을 더 하려고 대규모 임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학적 검증도 더 신뢰도 높은 글로벌 기업 지멘스 독일 기업이 해주고 있는데, 나노코 백신이 긴급 승인이 날 걸로 보여집니다. 조만간. 그리고 WHO에서 승인이 난다면 나노젠 그리고 넥사가 상호 지분 투자했죠. 게다가 나노젠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진 회장이.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플러스 이제 나노코박스 백신의 핵심 기술이죠. 면역 증강제. 이게 지금 단디 바이오일 거라고 강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단디 바이오 거라고 하면은 사업 연계가 더 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우호적인 상황 때문에 어제 공매도로만 이렇게 20% 이상 올렸겠느냐, 분명 공매도 말고도 이런 잠재적인 호재가 있어서 LB가 상승을 하지 않았을, 이런 호재가 예정돼 있어서요. 어쨌든 우리가 공매 대첩으로 어저께 잠시 좀 잊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정말 중요했던 자리죠. LB는 그동안 정말 답답했었죠.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36,000원이 상당히 고비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끝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만약에 공매 대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요, 일반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볼 때 요렇게 지금 매물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돌파하려면 최대 많은 거래량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번에 잘 돌파는 못해요. 이렇게 윗골이 달리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물론 어저께는 좀 특수한 상황이긴 했죠. 공매 대첩 전초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걸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는
반문할 수 있겠는데요. 오히려 더 뭐 그래서 수급이 꼬였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 위에 더 뭐 몰렸다, 개미들이 더 꼬였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이런 거 돌파를 할 때 대량 거래가 나오는 게 맞고요. 한 번에 잘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라도 이게 지금 위에 한번 도전을 했기 때문에, 물론 오늘도 요 위에 있었으면 잘 아시겠지만 위에 있었으면 훨씬 더 좋은 수급이긴 해요. 근데 잠시 주가가 좀 비실거리면서 오일선 밑으로 빠졌다가,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 정도 더 이렇게 비실비실 되다가 재차 올린다면, 여기 위에 매물들을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만약에 재차 상승이 나온다면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수급적인 여건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뭐 물론 여기 밑에서 뭐 며칠 정도 있다가 재차 올린다면, 여하튼 재차 올린다면 다시 한번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여건은 마련을 해놨어요, LB가. 뭐 그런데 괜히 공매 대첩해서 또 수급이 꼬였다는 불평은 피할 수는 없을 거는 같은데,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미 예견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대한민국 자본시장 독립 맺히면서 한 이 운동에 몇몇 얘기했어요. 몇몇 유튜버들은 LB의 단타로 들어와서 수익 인증을 했다라는 거를 들었습니다.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었죠. 공매 파산 운동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좀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수익 좀 보려고 단타 치려는 사람 있을 거라 예상을 했었습니다. 몰래 혼자 숨어서 단타한 것도 아니고 대놓고 자본시장 독립 외치는 이 운동에 단타한다는 건 솔직히 좀, 저 같은 경우는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단타 칠 종목이 없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어느 정도 다 예상하는 걸 나 주식 잘한다 라고 하면서 리딩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나 실력 없는 유튜버입니다 하고 광고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하물며 우리 모든 개미들은 불공정한 제도 개선해달라고 어떻게든 정책 당국 그리고 정치권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라고 하는 걸 여기서 단타를 한다? 제가 뭐 단타가 나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은 돈만 쫓아가는 사람이 아닌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일제 치하 시대 때 광복군한테 독립자금 막 전달해 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서 이 사실을 안 사람이 중간에서 독립자금을 훔친 거랑 저는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리딩을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실력 자체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물며 더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왜 LB로 하는지도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자질이겠지요.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을 보면 돈이면 다 해결되는 사람으로 보여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을 사지로 내몰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꽤 있어요. 제가 기사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 실제로 어떤 전문가는 엑시트가 필요한 종목,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제 타치해주고 나는 타치해주고 그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제 악재가 숨어 있었죠. 그래서 하한가 정도에선 팔긴 싫고,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나는 엑시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렇게 악재가 나오면은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 악재 나오기 전에 어떤 전문가한테 손을 내밉니다. 야, 나 나가야 되는데 네가 좀 받아줘라. 내 물량 받아줘라. 대신 내가 수수료 얼마 줄게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모 전문가는 그 종목을 추천을 했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원래 약속했던 그 수수료를 다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추천했던 사람은 돈을 다 안 주, 이를테면 뭐 100원 주기로 했는데 한 70원, 60원 정도밖에 안 줬나 봐요. 그래서 야, 30원 더 줘야지. 왜 안 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압박을 한 거죠. 야, 내가 회원들한테 이렇게 종목 추천하고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한번 보여줄까? 그러면서 이제 회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회사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제가 소액주주 대표로 여러분들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의 권익을 대신해 줄 테니까 나한테 잔고 계좌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진짜 엑시트 했던 사람한테, 야, 내가 이만큼 사줬잖아. 봐봐, 주식 이만큼 갖고 있어. 돈 더 줘. 라고 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랑 지금 우리는 독립운동 하겠다라는 종목에서 단타 치는 사람이랑 과연 뭐가 틀릴까 싶어요. 눈앞에 돈이 더 중요한 사람한테 리딩 받는 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